마케팅에도 순서가 있다. 딜컴퍼니 이승길 대표가 알려주는 마케팅 퍼널 이야기.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에게 무료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기회.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되니 더보기란 링크로 얼른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황준호. 박찬석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날 했었죠? 네, 라이브 화요일날. 방송. 네. 화요일날 라이브 방송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가장 광고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미디어 믹스 관련한 내용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 믹스가 뭔지 아시나요? 미디어 좀 설명 좀 믹스는 해주세요. 미디어 믹스는 디지털 마케팅은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미디어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이처럼 미디어의 소스를 합치고 확장하여 이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을 쉽게 의미합니다. 네, 이게 사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가장 광고주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플랫폼 자체가 네이버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왜냐면 네이버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편하기도 하고 이 광고의 기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항상 광고주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다른 매체 혹시 제안해 주실 거 있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조금 더 피드백이 될 수 있을 만한 매체 제안이나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매체가 있으신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죠. 왜냐면은 각 매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타겟과 좀 주요 연령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광고주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틱톡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조금 낮은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특히 MZ 세대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또 틱톡 전문가시죠, 작가님. 사실상 틱톡이라는 매체 자체는 굉장히 연령대가 낮을 수밖에 없고, 이제 메타나 다른 매체 같은 경우에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30대에서 많게는 5, 60대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각자 매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매체별 특징과 장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매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서 상호작용을 조금 더 일으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미디어 믹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사님 주로 평소에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나요? 네, 그리고 엄청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루에 딱 자기 전 한 3, 40분? 그리고 준호님도 틱톡도 네. 하시나요? 틱톡은 제가 따로 안 하는데 아. 기존에 근데 마케팅 활동하면서 뭐 매체 공부도 하고 이런 광고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틱톡은 안 해요. 사실 틱톡을 안 해서 그럼 어떤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도 당연히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덜 하고 있는 편이긴 하죠. 네, 일단 우선 그렇습니다. 일단 오전이다 보니까 사실상 아직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좀 천천히 굳이 빨리 얘기할 필요 없이 네.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찬수님은 이제 두 번째 라이브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을 잘 말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준비 열심히 했잖아요. 네네.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오늘 전달드릴 주제가 미디어 믹스다 보니까 약간 앞서서 가볍게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형식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아까 찬선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케팅 활동이고 그러면 찬선님이 이제 저희가 미디어 믹스를 할 때 보통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나요? 미디어 믹스를 진행할 때는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캠페인을 어느 정도 운영할 기간을 좀 설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캠페인을 운영 기간을 할 동안 예산이 되게 중요하겠죠. 예산이 있어야 광고를 또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이 캠페인의 운영 목표 KPI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내 KPI가 타겟이 뭐 10대, 20대라면 정확하게 그 타겟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 타겟이 죄송합니다.
나의 이제 KPI가 노출량이 극대화라고 생각하면 그에 맞는 목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운영 목적과 이제 각 운영 매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운영 매체의 타겟팅과 또 예산, 운영마다 다 타겟팅 층이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운영 매체별 예상 지표, 즉 효율을 의미합니다. 운영 매체별 효율을 잘 따져보고 이 매체에서는 이 정도 효과가 나겠다. 이 매체에서는 또 이 효과가 또 있고 다른 매체에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걸 다 따져서 효율을 찾아보고 매체마다 장단점을 따지고 이렇게 이제 미디어 믹스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매체별로 장점과 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해주고, 그다음에 캠페인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타겟 설정과 그다음에 예산 안에서 맞는 그 기간과 안에 맞는 목표대로 캠페인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믹스를 계획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 계획을 해야 하나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캠페인별로 매체별 캠페인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미디어 믹스 활용을 하신 적이 많으시잖아요, 찬서님도. 네네. 그 예시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의류 업종 같은 경우를 많이 맡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남성 의류는 사실 어떠한 타겟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제가 맡았던 광고주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20대에서 총 40대까지 좀 타겟으로 한 광고주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네이버를 운영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일단 트래픽을 쌓기 위함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물론 이제 매체별로 이제 광고주별로 다르긴 했지만은, 광고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즉각적인 판매를 원하셨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타겟을 빨리 잡아가고 싶었어서 바로 이제 메타 제안도 드렸고, 메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메타를 보다 보면은, 저희가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사실 광고 안에서 저희 딱 타겟에 맞는 광고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남성 옷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관련된 저희가 20대다 보니 남성 20대에 맞는 광고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는 메타를 많이 제안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찬서 대리님도 그런 적 있으실까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이 광고 준비와 미팅을 하는 도중에 일단 네이버 광고를만 일단 집행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제품은 이제 여성 속옷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도 충분한 이제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지만, 저 준우님처럼 이제 메타나 다른 뭐 이제 SNS를 좀 활용해서 더 이제 시각적인 배너 광고를 통해서 더 시각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해 더 주목을 끌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매체도 제안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뭐 예시가 또 있으신가요? 네, 그다음 뭐 예시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 식품업종 창업회사 뭐 하나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S사 식품 뭐 제가 했던 뭐 미디어 믹스가 한 번 있었는데, 맞아, 맞아. 네. 제가 했던 뭐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회사명은 정확히 밝힐 수는 없고, 뭐 S사 식품 회사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S사 식품을 판매하는 자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품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유입량을 좀 늘리고 싶다. 또 그 다음에 또 노출량도 늘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처음에는 DA 광고를 통해 시각적인 효과로 소비자들에게 좀 알려보자. 그리고 DA 광고에는 또 어떤 매체들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DA 광고에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네이버 GFA 등, 그다음 메타, GDN, 카카오 모먼트, 그다음 네트워크 배너 뭐 이런 등을 설명하면서 우선 DA 광고를 집행하여 노출량을 좀 늘려보고, 두 번째로 이제 SE 광고를 활용하여, 즉 검색 광고가 되겠죠. 검색 광고를 활용하여 이제 소비자를 좀 잡아보자. 그다음에 뭐 검색 광고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광고여서 노출량과 저연율이 다른 광고보다 좀 높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SE 광고도 제안을 먼저 드려봤고,
저는 SE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네이버 파워링크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또 이제 더 매체가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도 같이 추가로 하기로 아직 지금 구두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검색 광고에는 각 제품에 맞는 키워드를 등록을 해 광고를 집행을 해야 합니다. 제품의 특성이 키워드와 맞지 않으면은 또 소비자들은 홈페이지에 입이 될 때 자신이 구매하려는 제품과 잘 안 맞아 떨어지면 이제 홈페이지를 이탈해버리고 광고비 누수만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되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 주신 거는 지금 SA와 DA를 조금 미디어 믹스를 많이 잘 활용을 해야 된다. DA는 트래픽을 쌓기 위함이고 SA 같은 경우에는 각 이제 판매 촉진을 위한 홈페이지 유입이 되었을 때 이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DA는 저는 광고주분이랑 항상 소통할 때 쉽게 말해서 조금 전단지나 명함 이렇게 좀 예시를 들어드려요. 이렇게 본다고 하시면은 이 저희가 전단지를 보고 찬사님도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저희 맨날 저희 출근할 때 가상 디지털 단지 앞에 나오면 전단지 주는 사람들 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어머님들한테 전단지를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전단지를 받았을 때 진짜 관심이 가고 뭔가 만약에 먹을 거다. 뭐 아니면 헬스장이다. 뭐 이런 거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 먹을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오픈을 해서 점심 할인 행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 찾아볼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좀 먹고 싶은데 오늘 이거 좀 가봐야겠는데 라고 찾아보게 됩니다. 그 찾아보게 되는 과정에서 이 저희가 나오는 것을 이제 에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찾아 들어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은 이 검색 광고시 잘 노출이 되지 않고 조금 소재가 좀 좋지 않다. 그 소비자의 니즈에 맞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DA와 SA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을 서로 이렇게 보완을 시켜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이 잠재 고객들에게 잘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은 미디어 믹스 예시는 식품 창업회사였죠. 네, 창업해서 왔습니다. 노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서 좀 노출량을 늘리자. 말 그대로 이제 SA와 DA의 좀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SA는 사실 CPC가 비싼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클릭당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DA 광고 자체는 저희가 배너 광고 자체는 좀 입찰가가 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정리된 소구점이 잘 정리된 소재들을 좀 전달을 해줌으로써 저희들의 트래픽을 좀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장점들을 배너를 통해서 조금 활용을 하면 좋다. 아침이라서 조금 그런지 여기 혀가 많이 꼬이네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이버 GFA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이버 GFA, 메타, GDN, 카카오 모먼트 그리고 네트워크 카카오 모먼트 네트워크 배너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갖고 있는 ADN이나 모비온 있겠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단지, 즉 배너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좀 시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CPC로 많은 트래픽을 쌓아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아까 찬수님이 말씀해주신 대표적인 네이버 예를 주셨는데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비자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니즈를 좀
소비자의 니즈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광고를 좀 시켜줌으로써 노출량과 좀 전환율을 좀 잘 잡아야겠죠. 근데 이 전환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의인 분들은 아마 이 전환율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환 측정이 되지 않는 광고주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환율에 대해서는 뭘로 어떻게 전환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분이 건수를 전환으로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저희가 뭐 상담 문의를 남긴 거를 전환수로 잡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광고주와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와 이 전환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DB 단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DB 단가에 대해서 좀 잘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러죠? 오늘 표가 왜 이렇게 꼬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캠페인 운영 목표 KPI를 잘 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네요, 또 그러면. 네, 그쵸. 그렇게 해서 검색 광고의 각 제품에 맞는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 광고에 맞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소재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저희가 신뢰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배너 광고를 보고 유입이 돼서 저희가 검색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배너 광고를 보고 네이버 검색창에 칩니다. 뭐 어디 음식점 뭐 이런 거 쳤을 때 사실 아무것도 이 업체에 대한, 이 음식점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사실 고객들은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게 음식점이라고 비유해서 그렇지,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 관련 업체라고 했을 때 이 금융 관련 배너를 타고 들어와서 검색을 했는데 이 자사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고객들이 어떻게 운영을 했었고 다른 고객들은 이런 식으로 경험이 있었구나를 조금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걸 쉽게 말해서 저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는 찬사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이럴 마케팅은 되게 신뢰도를 쌓기 좋은 광고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어떤 종류를 좀 말씀드리자면 체험단, 기자단, 블로그, 또 상품 후기 등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또 아니라면 간접적으로 제품을 또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사용 후기 같은 경우는 직접 사용을 하거나 음식을 선포한다고 치면은 먹어보고, 그리고 또 DB 업종이라면 죄송합니다. 서비스 업종이라면 이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이런 후기성의 글이라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또 매출이나 또 노출량, 자기의 KPI 목표가 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도 이게 왜 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끔씩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는 바이럴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에는 이제 체험단,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을 하기 좀 어렵겠죠. 왜 실질적으로 이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품을 전달하고 그 상품에 대해서 실질적인 리얼 후기를 남겨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DB 업종 같은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기자단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바이럴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액세서리 업종이나 뭐 향수 업종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들이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바이럴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브랜딩을 원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의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특정하는 인플루언서한테 이걸 협찬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럴 마케팅을 따로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간접적이거나 좀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어느 순간에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그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인플루언서를 신뢰하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유저들에게 실질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이거를 홍보해주고 한다, 뭐 예쁘게 착용을 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예쁘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브랜딩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러한 미디어 믹스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우리 홈페이지로 유입을 시키기 위한 게 크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이 검색 광고에서 트래픽이 많이 적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배너를 통해서 많은 트래픽을 좀 높여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배너를 하지 않은 업체 중에서 이 검색 광고만 진행하고 있던 업체 중에서 이 배너 광고를 진행했을 때 이 검색량 추이를 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검색량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당장에 이 검색 광고는 배너로 노출이 되지 않으면 특정 키워드가 아닌 이상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왜 이럴까요? 실질적으로 노출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 배너를 딱 띄워줬을 때 이게 뭐지? 이 후킹성이 좋은 소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찾아보게 된단 말이죠. 찾아보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어느 날 검색량 추이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고 그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그 홈페이지 내에서도 사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워낙에 트렌드에 조금 민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의 상태,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홈페이지 체류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서님이 이 홈페이지 체류 시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홈페이지 SEO 시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홈페이지를 상품의 특성에 맞게 꾸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출 소재, 상세 페이지, 제품 구성, 그다음 제품 가격 등으로 홈페이지를 이제 제품의 특성에 맞게 잘 활용을 하시면은 소비자들이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 유입이 되며 그 홈페이지에 처음 사려고 했던 제품과 더불어 더 할인 상품, 또 신제품 등을 더 추가 구매 유도를 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일단 잘못된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못된 얘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오늘 말이 좀 꼬여가지고 일단 우선 카메라를 판다는 홈페이지인데 갑자기 카메라 말고 키워드나 소재는 이제 카메라를 다 팔고 카메라 할인율, 카메라 무슨 이벤트성을 다 이제 소재로 꾸며놨는데 막상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니 카메라가 아니고 후레쉬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는 밀키트 이런 상품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이거 뭐지? 이러면서 바로 이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의 소재나 상품 페이지 연관성이 잘 맞아 떨어져야 그 이제 매출이나 다양하게 이제 광고에 이제 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광고주분들이 가끔씩 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 사실 광고주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우리 상품 엄청나게 오래된 상품이고 핸드메이드한 엄청 좋은 상품이야 를 되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니즈는 그거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니즈와 이 원체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진짜 가성비 좋은 예쁜 옷 이거였는데 이제 광고주분들이 가끔씩 오해를 하시는 게 이 우리 제품은 어느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으니 엄청나게 좋은 상품들이야 라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단 말이죠. 광고주분들께서.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고객들이 원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경쟁사와 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을 해야지 고객들이 우리 홈페이지로 유입이 되었을 때 그 상세 페이지 내에서도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은 상세 페이지 상단 20%에서 이탈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탈을 방지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게 전환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다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게 순서대로 이제 DA 광고, 그다음에 SA 광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럴 광고, 이제 홈페이지 체류 시간 높이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꼭 이제 순서를 DA, SA, 바이럴, 페이지 관리 이런 식으로 꼭 지키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다 매체별로 장점, 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성과를 측정을 먼저 해보시고 자신에게 잘 맞는 이제 광고 세팅이 광고 기법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셔서 SA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SA, DA, 그다음 뭐 이제 페이지 관리, 바이럴 이런 식으로 더 순서는 자기가 맞는 대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페이지 관리는 그래도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것보다 중간에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지 관리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페이지 관리도 되게 수시로 이제 관리와 키워드 또 다른 키워드나 다른 광고를 더 추가하셨다면은 그다음 바로바로 이제 페이지에 피드백이 될 수 있게 바로바로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게 매출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사실 기존에 메타만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검색한 것만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뭐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지금 어느 정도 계정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뭐 부족하구나, 이런 검색량이 부족하구나, 이런 소재에서 전환이 잘 나오지 않는구나, 이 소재에서는 전환이 잘 나오는구나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상품과 그 소재에 맞는 이 장단점들을 잘 구별을 해내서 그 데이터를 뽑아 보면 다 나오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광고주분들한테 저희는 보통 제안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부족하니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해서 ADN이나 모비온이나 아니면 GDN이나 네이버 GFA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각 매체에 맞게 그 매체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 업종마다 매체에 대한 그 연령층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제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천 선생님이 말씀 주신 활용해서 예시 정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드렸지만은 찬선님이 집행하셨던 그 액세서리 업종 제가 기억하기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거기가 조금 가격대도 좀 저렴하고 그 객단가 자체도 되게 저렴하고 연령대가 좀 낮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10대였나요?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 타겟을 잡았는데 그만큼 MZ 세대를 좀 늘었다고 MZ 세대를 이제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 액세서리 제품은. 그다음 액세서리 제품도 아까 준호 마케터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좀 저렴하고 저렴한 만큼 이제 학생들에게 노출 많이 시키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제안해드린 건 SNS 틱톡 광고입니다. 틱톡은 일단은 풀 스크린 화면으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15초 아니면 60초의 광고 영상을 한번 봐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출량이 되게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틱톡은 또 MZ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죠. 틱톡에는 샵도 챌린지도 있고 다른 챌린지도 뭐 여러 많이 있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그걸 따라하고 그만큼 이제 보고 이러면서 노출량이 되게 높기 때문에 딱 10대, 20대 MZ 세대에게 타겟이 되게 적절한 SNS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액세서리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최상의 플랫폼이 되어서 일단은 SNS 틱톡 광고를 제가 일단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틱톡에서 트래픽이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노출이 좀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이제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 같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 소비자의 니즈가 좀 확보가 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전환이 되게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케팅 목적은 유입과 전환을 일단 잡았고 예산 규모는 일단은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이제 서로 합의를 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타겟도 그대로 이제 10대, 20대, 이제 MZ 세대를 또 잡았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제 다사 사이트가 있어서 액세서리를 지금 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매체를 우선 최적화시켜서 홈페이지에 유입이 되고 있으면은 전환까지 일으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와 파워링크를 제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대표님이 이제 매출이 더 상승이 되고 광고를 좀 더 늘려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셔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배너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네트워크 배너에서는 또 오비온, 그다음에 ADN이라는 플랫폼이 되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지금 또 ADN 광고를 더 집행을 해보자. 뭐 이런 지금 상태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되게 혹시 전문가, 틱톡의 전문가인 이 티가 나긴 하네요. 근데 사실 저는 틱톡은 딱 한 번밖에 집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체에 대한 지식은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틱톡 자체가 어느 정도 타겟 자체가 좀 낮은데 저희가 찬스님이랑 저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한번 저희가 미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 해당 광고주분께서는 이제 코인이나 이 증권, 블록체인 관련된 업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쪽 분 팀장님과 저희가 면담을 진행했을 때는 해당 대표님께서 이 틱톡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셨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여기는 굉장한 신뢰도와 약간 투자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틱톡과는 사실 타겟이 맞지 않았다라고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 광고주분들께서는 이 강성으로 나오게 된 경우가 또 있어요. 본인은 이 틱톡에 쉽게 말해서 꽂힌 거죠. 네, 맞아요. 틱톡에 꽂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 사실 틱톡에 관련된 인플루언서를 통한 이 바이럴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틱톡이란 매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 연령대도 굉장히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제한 드리지 않았었죠. 네, 이 광고주분은 틱톡 이 바이럴과 틱톡 운영을 원하셨지만은 사실 해당 업종과는 타겟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대 타겟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제한을 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은 매체들, 더 신뢰성 있는 매체들, 이 업종 관련돼서 더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더 유의미한 클릭을 얻어낼 수 있는 그 타겟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매체들을 많이 제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선 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틱톡 관련된 이 목적은 사실 유입이죠. 네. 네,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네. 전환하고 잘 적으셨어요. 유입이죠. 왜냐면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전환이 중요하죠. 이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이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사실 말씀을 잘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미디어 믹스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존에 운영하셨던 네이버 매체만 운영하셨던 상태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타겟 자체가 굉장히 이 액세서리 그 광고주의가 원했던 타겟이 10대에서 20대였고 많게는 30대였고 그거에 맞는 저희가 틱톡 마케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틱톡 매체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틱톡과 네이버를 미디어 믹스를 진행을 함으로써 좀 많은 트래픽이 쌓였고 굉장히 많은 유입, 검색량 추이가 좀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각 매체별 특성, 그 다음에 타겟, 단점들이 있죠. 그 단점과 장점들을 서로 보완을 시켜준다. 이렇게 결론을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매체별로 갖고 있는 주요 타겟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겟과 특성에 맞는 장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마케팅을 운영하실 때, 광고를 운영하실 때 좀 효율적이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광고주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이버 광고는 되게 하기 쉽고 되게 잘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매체에 또 접근하기가 좀 두렵고 처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매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미디어 믹스를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는 저희 같은 이제 마케터, AMPM 마케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를 많이 그쵸. 활용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디어 믹스 전문가이신 또 찬서 대리님, 진짜 이 찬서 대리님한테 옆에 나와 있는 번호로 많이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짜 유난히 제가 이렇게 라이브나 영상이나 그냥 평소에 말할 때보다도 지금 많이 표가 꼬이는 것 같은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추후에 영상 보시고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시고, 그리고 좀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그러네요. 댓글이 하나 있었네요. 박찬서 마케터님, 이제 어제 올려주신 네이버 확장 소재들 잘 봤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많이 배워갈게요. 라고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소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답변이 감사합니다. 좀 많이 늦은 것 네네. 같네요. 좀. 네.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고 한번 소통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근데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손님 들어오셨던 네, 것 맞아요. 같은데 저희 저번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설명 라이브 할 때 같이 또 올라오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신지는 말씀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 찬서 대리님한테 마케터님한테 한번 문의 주시면은 아마 친절한 상담 좀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들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입이 풀린 상태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생각보다 많이 입이 잘 안 떨어지네요. 요즘 저희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매일 지금 풀 야근하면서 열심히 네, 맞아요. 다른 광고주분들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있죠. 지금. 또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저희도 마저 열심히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여기서 질문이 마무리하시죠. 없으신 것 네. 같아서. 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